안녕하세요. 늘봄 채널 시청자 여러분, 늘봄입니다. 만물이 푸르른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다양한 모임 속 사람들까지.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유독 실망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늘 실망할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몰라줄까? 이런 고민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실망감의 깊은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파헤쳐보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현명한 방법에 대해 늘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늘봄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늘본 전문가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실망감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너무 자주 찾아오거나 깊어진다면 우리의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본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님, 제 주변에도 유독 실망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실망감의 크기도 비례해서 커지기 마련이죠. 특히 중요한 점은 그 기대가 비현실적인 기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 마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척척 알아줄 거야. 세상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와 같이 마치 마술처럼 저저고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들이죠.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현실과 부딪혀 좌절되는 순간 우리는 관계에서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심지어 그 관계로부터 회피하거나 도망치고 싶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이 주식 투자에 미유하기도 하죠. 큰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는 것처럼 말이죠. 말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부부관계나 아주 가까운 친구 관계에서 이런 착각이 특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 흔히 하는 생각인데 이게 실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가깝고 친밀한 사이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기 쉽죠. 우리는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한 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당연히 알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무건의 기대가 반복적으로 좌절되면 결국 관계가 서서히 힘들어지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내 속마음을 말하면 왠지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나 어릴 때부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서툴러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도 하죠. 그래서 감정 표현 자체를 꺼리고 제약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건강한 감정 표현은 의식적인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아. 이 상황이 좀 속상해. 와 같이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생각만큼 어렵구나. 위험한 일만은 아니구나 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작은 시도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그 연습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감정 자체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죠.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분들은 종종 자신의 마음에 어떤 감정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형태와 색깔을 띠고 있는지 스스로 식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속상해지거나 불편해지는지 그 윤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이 알아차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걱정될 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구나.
혹은 너무 좌절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처럼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마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혹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거나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심지어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정 표현 자체를 아예 포기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인관계에서 약간의 생차기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싸움에서 정이 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면 우리는 결국 영원히 혼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상처받을지 아닐지는 실제로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미리 짐작해서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내 속상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부드럽게. 네, 바로 비복형 대화법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감정 드러내기, 욕구 표현하기, 그리고 부드럽게 부탁하기, 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먼저 온건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당신 때문에 보다는 나는 해서 속상해처럼 주어를 나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나를 좀 속상하게 해. 당신이 한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좀 불편해처럼 담담하게 말하는 거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보다는 차분하고 온건한 톤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먼저 드러내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둘째, 이어서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다투고 싶지 않아. 나는 당신과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처럼 단순히 감정을 터뜨리는 것을 넘어 관계에 대한 자신의 바람을 명확히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조심해주면 좋겠어. 우리 서로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은 주의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보통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를 지시하거나 공격하게 되는데 이 세 단계를 차분히 거치면 훨씬 더 푸생산적이고 부드러운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감정만 표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와 상대방에게 바라는 부탁까지 전달해야 하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실망감을 줄이고 우리 마음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연습이 필요할까요? 저는 건강한 마음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유연함을 꼽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자신의 마음을 적절하게 알아차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거리를 두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마음의 유연함 말이죠. 이 유연함을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입니다. 우리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아가 그 감정이 아무리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떠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힘들 때 팔 벌려 환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좌절이나 실패를 힘들게 경험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묵묵히 견뎌내는 마음, 즉 관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도 그것을 무조건 회피하기보다는 그 감정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하고 인지하면서도 그 감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내 삶의 다른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건강한 마음의 유연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늘봄 전문가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주 느끼는 실망감의 깊은 원인을 알아보고 내 감정을 건강하게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마음의 유연함을 기르는 중요한 연습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비현실적인 기대 대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알아차리고 용기 내어 표현하며 때로는 불편한 감정마저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늘봄 전문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봄 채널은 다음에도 5070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